화면도 안 접히는 게 어디서 스마트폰이라고. 마, 세계적인 판매량은 아이폰이다. 그런 시간에 든든하고 가성비 상급인 피나치공 한 마리 더 먹지. 안녕하세요, 이서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폰 3GS가 출시하고부터 지금까지 써오면서 100% 아이폰만 메인으로 쓴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한 70-80%가 아이폰을 위주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2020년에 와서는 갤럭시 Z 플립을 시작으로 이제 지금은 갤럭시 S20 플러스를 메인폰으로 사용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플랫폼을 모두 써본 경험으로 갑자기 이거 내가 느꼈을 때 두 플랫폼의 장단점이랄까? 경험에 대한 후기를 남겨보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갖고 다니는 이제 영상용 카메라 가방이거든요. 여기 보면 원래 이렇게 칸막이로 다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맥북 영상 편집을 하거나 이미지 편집을 하려면 무조건 맥북을 두고 다니고, 만약 그걸 안 한다면 ASUS B9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멀티 어댑터 충전기, 작년에 펀딩에서 이제서야 도착한 제품입니다. 보면 이것도 이제 지라 갈륨을 사용해서 크기가 굉장히 작거든요. 총 100W짜리 충전기이고 C타입 포트 2개, USB 2개로 된 녀석이고 110V가 기본에 한국에서 사용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멀티포트 충전기예요. 그리고 C타입 허브도 들고 다니는데 벨킨 거를 들고 다니다가 요즘에는 요거 키크론에서 나온 거 있거든요. 요거를 그냥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요거 딱 하나 끼우고 여기에 하나 끼우고, 또 챙겨온 주파집에 요 케이블도 있거든요. 이게 진짜 여행용으로는 짱이에요. 요거를 톡 끼워 넣으면 핸드폰이랑 맥북이랑 같이 충전할 수 있는. 아니 내가 바보였네. 이게 지금 헐렁헐렁거렸는데 호텔은 그냥 이렇게 톡 끼우면 갤럭시 고속 충전. 맥북은 100W까지는 안 되고 80W로 동시에 두 개를 충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메인 핸드폰, 인터넷도 스튜디오에 10기가 인터넷 사용 중이고, 내 핸드폰 변경 이력을 보는 게 여기서 보면 제가 기존에 막 아이폰 11 프로, 아이폰 10R, 아마 이때가 듀얼심 교체할 때였을 것 같고, 아이폰 11 프로 맥스, 아이폰 11 프로를 계속 사용해 오다가 2월부터 갤럭시 Z 플립, 3월 4일부터 갤럭시 S20 플러스, 지금 이 모델을 메인으로 사용 중입니다. 이것도 실제로 이력을 남긴 게 이 정도이고 실사용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더 길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이폰, 갤럭시,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이 싸움이 치열하기는 한데, 저는 실제로 이 두 가지의 플랫폼을 모두 사용해본 경험, 특히 아이폰 위주 사용해서 갤럭시를 사용하고 있는 유저의 입장에서 제 후기 진짜 간단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 크게 지금 생각나는 것 위주로 말하는 것이고, 또 이건 개인적인 사용 경험에 의한 후기라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이런 걸로 싸우지들 마세요, 제발. 그리고 악마의 편집도 제발. 그럼 갤럭시 S20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예요. 게이밍 모니터에서도 144Hz가 기본으로 되어 가듯이 이제 스마트폰도 120Hz가 많아지기 시작했잖아요. 120Hz를 실제로 쓸 때는 뭐 그냥 120Hz 조금 더 부드럽네 이런 느낌인데, 이게 역체감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날 이제 갤럭시를 좀 이제 몇 달간 오래 썼으니까 다시 아이폰으로 가볼까 싶어서 아이폰을 이제 스크롤을 하는데, 와, 이게 느리다라기보다는 주사율이 반이다 보니까 이 버벅이는 정도가 눈에 보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용할 때는 120Hz가 그렇게 크게는 잘 모르겠지만 역체감이 엄청나게 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갤럭시는 엣지 디스플레이의 베젤리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이폰과 비교를 한다면 전면 디스플레이의 모습은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특히 엣지 때문에 좌우 베젤이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두 손으로 사용할 때는 괜찮은데 한 손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꽉 잡게 돼서 이 엣지 부분에 오작동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특히 자기 전에 누워서 이렇게 쓸 때 오작동이 많았어요. 두 번째는 삼성페이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 두말할 것도 없죠. 삼성페이를 쓰게 된다면 굳이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거의 웬만한 곳에서 카드 결제가 모두 가능해요. 가끔씩 주유소에 가게 된다면 셀프 기계에서 이제 삼성페이를 안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를 제외한다면 제가 사용하면서, 아니 셀프 주유소 말고는 삼성페이 사용이 모두 가능했어요. 세 번째는 편의 기능입니다. 갤럭시,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는 스플릿 뷰가 가능한데, 예를 들어 위쪽에는 유튜브, 밑에는 카톡이나 인터넷, 이렇게 동시에 두 개의 앱을 동시에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디스플레이가 세로로 더 길어졌잖아요. 이것 때문에 확실히 더 스플릿 뷰로 앱을 두 개 동시에 사용하기가 훨씬 더 편해졌어요. PIP는 이제 iOS 14에서도 생기긴 한데 스플릿 뷰가 의외로 꿀입니다. 그리고 저는 스크린샷 기능도 되게 편리했거든요. 왜?
아니 스크린샷은 어차피 다 가능하잖아. 갤럭시에서는 만약에 스크린샷을 하잖아요. 그럼 이것을 나중에 갤러리에서 스크린샷을 확인해요. 그럼 여기 밑에 이제 웹사이트 이동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걸 누르면 내가 스크린샷 한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엄청나게 꿀같은 기능이에요. 다음은 무게인데 제가 아이폰을 쓰면서 갤럭시로 왔을 때 무게 체감이 가장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S20 플러스가 디스플레이는 6.7인치에 186g의 무게를 갖고 있고 이전에 쓰던 아이폰 11 프로 맥스는 6.5인치에 226g, 아이폰 11은 6.1인치에 194g의 무게. 비교적 갤럭시에 비해서는 아이폰 쪽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물론 소재나 여러 가지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 사용자가 만졌을 때의 느낌은 갤럭시가 훨씬 더 가볍게 느껴져서 S20를 구입할 때 플러스가 아니라 그냥 S20을 구입하려고 했지만 플러스도 너무 가벼워서 그냥 얘로 제가 구입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울트라는 좀 많이 무거웠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이폰을 쓰면서도 11 프로 맥스에 대한 경험이 되게 좋았거든요. 특히 11 프로 맥스는 배터리가 진짜 오래가서 만족했는데 무게 때문에 아까 봤다시피 아이폰 11으로 다시 내려왔고 이제 다시 갤럭시로 오면서 무게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아니 아이폰이 어느샌가 너무 무거워졌더라고요. 마지막 5번째는 넉넉한 램 용량입니다. 이거는 iOS와 안드로이드 간의 시스템 차이도 있지만 일단 물리적인 램 차이가 12GB와 4GB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다른 것은 괜찮은데 아이폰을 쓰면 가끔씩 에버노트를 쓰다가 막 인터넷이나 갤러리나 여러가지 앱을 쓰다가 다시 에버노트로 돌아오게 되면 리프레시 돼서 처음부터 앱이 켜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갤럭시를 쓰면서 완전히 리프레시가 없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리프레시를 아이폰과 달리 거의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이폰만 쓸 때는 모르는데 아이폰을 쓰다가 갤럭시를 쓰게 되면 아이폰의 리프레시가 좀 심했구나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럼 다시 아이폰으로 넘어가고 싶은 이유 5가지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에어드롭입니다.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맥을 업무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에어드롭은 아이폰끼리도 편하지만 이게 맥 간의 파일 전송도 굉장히 편하거든요. 지금 제가 갤럭시를 쓰면서 맥에 이제 파일을 전송하려면 USB를 꼽아서 전송하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서 PC 카톡에서 다시 다운받아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에어드롭은 그냥 바로 보내버리면 바로 그냥 원본 그대로 아주 빠르게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진짜 에어드롭 때문에 다시 아이폰을 넘어가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이것 말고도 사실 연동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전화, 문자, 사진 모두 볼 수 있어서 연동성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많이 아쉬워요. 두 번째는 페이스 아이디예요. 이거는 호불호가 있거든요. 페이스 아이디를 좋아하시는 분들, 지문 인식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저는 페이스 아이디를 너무나도 좋게 보는 입장이에요. 요즘은 시국상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S20 플러스의 지문 인식을 계속 쓰고 있으면 저는 페이스 아이디를 너무 쓰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갤럭시 S20의 지문 인식도 괜찮은데 가끔씩 인식이 한번 안 되기 시작하면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그냥 패턴을 입력해서 들어가는데 페이스 아이디는 사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거의 보안을 해제하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다 보니까 저는 페이스 아이디가 많이 그립습니다. 다음은 부드러운 제스처입니다. 원핸드 오퍼레이션과 비교했을 때는 아이폰의 제스처가 자유도에 있어서 아쉽지만 확실히 부드러움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터치감 같은 경우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갤럭시가 110Hz, 터치 샘플링은 240Hz로 올라가면서 사실 저는 이제 터치감에 대해서는 아이폰과 큰 차이가 없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 애니메이션이 보여지는 차이가 확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은 부드러운 애니메이션 효과에 집중을 했다면 갤럭시는 더 빠르게 표현하는 것에 집중을 한 것이죠. 특히 내비게이션 바로 좌우 스와이프하며 앱을 전환하는 것도 굉장히 차이가 컸습니다. 더군다나 안드로이드 10에서 이런 제스처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이전 앱, 다음 앱 이 2가지만 가능하고 아이폰은 그 전까지도 다 전환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제스처의 차이에 있어서는 저는 아이폰 쪽이 더 부드럽다고 느꼈습니다. 갤럭시는 하단에 삼성페이까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아이폰처럼 부드럽게 쓰기에는 아쉽더라고요. 다음은 동영상 촬영입니다. 사진은 갤럭시 S20의 품질이 아주 만족스러웠지만 동영상 촬영에 있어서는 스마트 HDR이나 손떨림 보정에 있어서 갤럭시와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저도 가끔씩 영상 샘플을 따기 위해서 밖에서 이제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갤럭시로 촬영한 것과 아이폰으로 촬영한 것과 이렇게 비교해보면 갤럭시로 영상 샘플을 딸 생각은 거의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삼성 기본의 광고입니다. 최근에 갤럭시 테마인가? 게임 런처에서는 심지어 동영상으로 광고가 뜬다고 하는데 아니 내가 비싼 돈 주고 갤럭시를 샀는데 왜 또 기본 앱에서 광고를 봐야죠? 아이폰 사용자분들이 이것을 보면 진짜 기겁할 수도 있고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이폰에서는 앱스토어를 제외한다면 기본 앱에 광고 탑재되는 걸 볼 수 없거든요. 심지어 많은 분들이 앱 내에 광고를 보기 싫어서 유료 앱 결제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삼성은 기본 앱에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기본 앱조차 자꾸 광고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아이폰을 오랫동안 사용한 유저로서 이것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결국 이러한 장점 때문에 아이폰으로 다시 넘어갈까? 라는 생각이 간간히 들기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의 경험이 훨씬 더 만족스럽기 때문에 아이폰으로 변경하지 않고 갤럭시 S20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 아이폰 12가 90Hz 이상 그리고 애플페이까지 지원한다면 이거 완전 살아있는데. 사실 우리 같은 이제 전자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원핸드 오퍼레이션이라든지 막 여러 가지 기능들을 커스텀하면서 갤럭시가 훨씬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 사용자분들은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그냥 대충 썼을 때 얼마나 더 편리하냐, 사진을 대충 찍었을 때 얼마나 더 잘 나오냐, 이러한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아이폰을 구매할까요? 아니면 갤럭시를 구매할까요?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받는데 요즘은 어느 하나가 더 우월하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용자에게는 갤럭시가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다른 사용자에게는 아이폰이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생각해보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을 새롭게 개발하고 일단 너희가 원하는 게 모르니까 그냥 다 집어넣어 봤어, 이러한 느낌이고, 애플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자가 더 편하게 쓸 수 있을까, 사용자가 뭐 크게 건드리지 않아도 이것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까, 그러한 부분에 집중해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애플이 다 성공하고 삼성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요. 저 진짜 여기 시키면서 깜짝 놀랐는 게 피자랑 치킨이랑 세트로 해서 이제 옵션 조금 넣었는데도 거의 21,000원인가? 그밖에 안 했어요. 심지어 치킨은 또 맛있어. 아, 이게 진짜 치킨계의 QCY지.